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벌어진 단 몇 분간의 대화가 전 세계 정보기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진핑, 김정은, 푸틴 세 정상이 나눈 비밀 대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 나라의 이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CIA 소속 러시아 분석관이 입수한 첩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긴급 소집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숨막히는 침묵 속 분석관의 입에서 나온 그 충격적인 첩보의 첫 줄. 한국에 핵무장이 임박했다. 러시아가 확보했다는 핵무장 증거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한 충격적인 보고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잭 라이언입니다. CIA에서 30년간 러시아를 전담해온 분석관이죠. 최근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사실 저희는 수달 전부터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계획 중인 이 행사에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참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희가 특히 집중한 건 그들 사이에 오갈 대화들이었습니다. 과연 세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었죠. 국제 정세를 뒤흔들 만한 비밀 협정이나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명한 몇 가지 대화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내부 최고 위급 정보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보고되어야 할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모두가 이번 열병식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동아시아 담당관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어요. 이번 열병식은 노골적인 대만 침공 예행 연습이었고 항모 킬러 미사일을 전면에 내세워 미군의 접근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주일미군과 한국을 사정권에 둔 중거리 미사일들을 과시하며 한미일 동맹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의실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된 분석이었거든요. 이어서 북한 담당관이 발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위급 군사 대표단을 보내 중국과의 혈맹을 재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눈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 정찰위성 기술에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저 기술을 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회의가 다소 정체되는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수준의 분석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부터의 브리핑은 전적으로 저희의 최고 등급 정보 채널을 통해 입수된 첩보에 근거합니다. 러시아의 다음 행보는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보원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읊겠습니다.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그 놀라운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어요. 전승절 열병식 행사간의 세 정상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간에도 집중적으로 언급된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상대로 미국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푸틴은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국의 최근 행보를 극도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깜짝 놀라며 반문했어요. 동아시아 담당관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보고는 회의장의 깊은 의문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이 시점에 한국을 이토록 경계하는가 하는 질문이 모든 참석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푸틴이 한국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현재 크렘린궁 내 푸틴의 최측근 사이에서 한국 핵무장 임박설이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핵무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에 이토록 극도로 민감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려야겠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핵심 지역 전체가 사상 처음으로 북중러 동맹 이외 국가의 핵 사정권에 놓이게 됩니다. 동아시아 담당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는 치명적이겠군요. 맞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를 차지하지만 인구는 고작 620만 명에 불과해요. 하지만 천연자원의 보고죠.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 경제의 핵심 자산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북한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러시아에게 경제적 생명줄을 위협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더욱이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 동맹 속에서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을 크렘린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추가 내용을 공개했어요. 정보원에 따르면 푸틴의 측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예측 가능하지만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러시아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글쎄요, 저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분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의 특정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포착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동아시아 담당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종류의 움직임 말인가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원자력 관련 인력과 시설의 변화,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러시아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습니다. 러시아가 단순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크렘린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어 미국의 해구산을 걷어차고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울타리마저 사라진 기술적으로 완벽한 핵 강국이 동쪽 국경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진짜 공포입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의 움직임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의 속내죠.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백악관의 속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푸틴의 최측근들은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도록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위 상임위원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우리의 이중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언제든 핵을 가질 수 있는 자율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 말인가요? 러시아에서 분석하기로는 과거 미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자동차나 가전 같은 소비재 시장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로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고 이제 한국이 우리 미국의 핵심 공급망과 국방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변수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한국을 가장 주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국가가 세계 최강국과 손잡고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악몽과도 같은 거죠.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정보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크렘린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립적 성향이 강했던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방 편에 서는 것을 보고 러시아는 한국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아시아 담당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이제 완전히 적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경계 대상 1순위로 올려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푸틴이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한국을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죠.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마지막 핵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클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게는 동북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만큼 중대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다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려야 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크렘린 고위층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불안감은 군부 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동아시아 담당관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국은 전 세계의 포탄을 모두 소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하루에 수만 발씩 포탄을 쏘아대면서 전 세계 군수업체들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포탄 부족 사태가 심각했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NATO 국가들도 자국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유럽의 주요 군수업체들조차 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군수품 부족 사태였군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제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무제한으로 포탄이 나오는 나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제 포탄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그 양이 이전 소모량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핵심 요인이 되었죠. 이 사건으로 러시아군에게 한국은 무시무시한 생산력을 가진 군사 강국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군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군은 한국의 군수 생산 능력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그들이 즐겨 먹는 한국산 컵라면을 들고서 날아오는 포탄을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모두가 느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보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전선 지휘관들이 이런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국가안보위 관계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무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주로 155mm 포탄과 미사일 부품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더 놀란 것은 그 정밀도와 품질이었어요. 한국제 무기의 명중률과 파괴력이 러시아제를 능가한다는 현장 보고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안보위 관계자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뜻이군요.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NATO 표준과 완전히 호환된다는 점이 러시아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푸틴의 측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적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국가안보실장이 답답하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라이언 분석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모두 러시아의 추측과 우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구체적인 증거를 가졌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핵심 내용을 공개할 때가 왔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러시아가 단순한 의심 차원을 넘어서 확신을 갖게 된 몇 가지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러시아 정보기관이 한국의 원자력 연구소와 관련 시설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한국의 핵 관련 인력 채용과 예산 증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어요. 국방부 대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포착했나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급 인력 충원이 급격히 늘었고, 특히 우라늄 농축 관련 전문가들의 채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핵시설 주변 교통량 변화, 전력 사용량 증가, 심지어 관련 연구진들의 출입 패턴까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CIA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결정적인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바로 미국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한국이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어요. 순간 회의실의 몇몇 참석자들이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와 국방부 대표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차세대 우라늄 농축 시설에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설은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원심 분리기 기술을 사용하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이에요. 에너지부 대표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협력 협정에 기술 공유 조항이 예상된다는 거죠. 한국 기술진들이 농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일부 참석자들의 침묵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내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를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연료 수준을 넘어 언제든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를 레드라인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은 단지 정치적 결단과 고농축 우라늄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정보원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러시아의 불안감이 크렘린뿐만 아니라 러시아 대중들에 관한 분석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불안감이 러시아 대중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가안보실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일반 국민들도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독 한국 관련 기사에는 한국과의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흥미로운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올라오면 댓글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다. 한국과 싸우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식의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국방부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는 한국의 경제 기술력에 대한 동경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군사적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영토에서 놀라운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나라라는 의미죠. 에너지부 대표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그런 인식이 러시아 정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바로 이 점이 크렘린에게는 미국의 제재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민심의 동요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더욱 놀라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모든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정부는 국민 여론과 정부 정책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러시아 젊은 층의 열광적인 반응이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스마트폰 등이 러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는 정보원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푸틴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모두가 이해했거든요. 이러한 민심의 동요는 러시아 정부의 대한국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국을 적대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전략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국가안보실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떤 딜레마 말인가요? 강화되는 한미일 동맹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잠재적 핵보유국이자 무제한의 군수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동북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죠.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더욱 심화되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까지 강화되는 상황이에요. CIA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삼면에서 포위당하는 격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서쪽으로는 NATO,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철통 같은 포위망에 갇히게 되는 거죠. 국방부 대표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나요?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너지부 대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인가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과는 극동 지역 공동방어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저는 더욱 심각한 내용을 전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 내 초당적인 한미동맹 강화 여론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할 것 없이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를 단순한 정권 차원의 정책이 아닌 미국의 장기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는 러시아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존재로 인해 동북아 세력 균형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내에 러시아의 극동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변화라는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닌 자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된 것이죠. 저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크렘린의 가장 큰 고민은 우크라이나 전선도 미국의 경제 제재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30년간의 러시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한국의 존재만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엄청난 전략적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CIA 국장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말인가요? 러시아는 한국 때문에 극동 지역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 상승을 견제해야 하며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국방부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보원이 전해준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크렘린 내부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푸틴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자신도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에너지부 대표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리보다 한국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을 더욱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브리핑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적 변수가 된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30년 경험의 정수를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비중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경계하는 나라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안보실장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라이언 분석관, 오늘 브리핑 내용은 우리 아시아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국이라는 변수, 이제는 우리도 러시아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에 묵직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한때 우리는 거대한 파도 사이에서 작은 배처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은 그 파도를 가르는 키를 스스로 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재를 털어 일으킨 어르신들의 손, 새벽 공장을 밝히던 세대의 숨,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핵보다 강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답을 증명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각자의 삶과 겹쳐질 때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처럼 코리아 공감 또한 단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